네, 오늘부터 아마 시험 대비를 시작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 중간고사 일정 안 나왔나요? 네, 중간고사 일정이 나오면 좀 윤서 씨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용도 마찬가지. 야탑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한테 알려주시고. 네, 아마 정말 빠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보게 될 거고요. 1년 컬이니까. 그죠? 하루 일주일에 3번? 그죠? 네. 그렇게 될 거니까. 1년 컬이면 아마도 최대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부교재는 좀 문제가 됩니다. 부교재. 아마 개념 완성일 거예요. 그죠? 네.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네. 그러니까 최대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서 운동량, 충격량이 거의 뭐 1년 커리에서는 거의 운동량, 충격량일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이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좀 빠른 경향이 올해 없지 않아 있어서 4월 마지막 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나가도 운동량, 충격량.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운동량, 충격량까지 끊는 이유가 굉장히 자세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를 아이들이 잘 못하니 내가 앞쪽에서 물리를 좀 자세하게 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면 중간고사 전에 운동량, 충격량을 충분히 나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충격량 운동까지 충분히 나갈 거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그냥 중간고사 전에 나갈 거예요. 진도를 그냥 나가실 거고 그리고 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부터 아마 저기 끝까지 일부 끝까지를 기말고사를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누적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파트가 특별한 파트만 누적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렇게 나누어서 어느 부분은 내가 또 한 번 시험 보겠다 이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운동량 충격량이면 사실 아무리 중간고사가 빠르다고 해도 좀 이게 학교 진도를 느리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래서 주관식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저기가 점수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했을 때는 주관식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기존의 시중 문제집을 푼 거 가지고 주관식 대비가 되질 않아요. 학교 수업에서 특별한 것들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서술형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제대로 뭘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 조금 그게 이제 오버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시험 대비는 뭐 맨날 수업 방식은 똑같습니다. 진도를 일정량 나가고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조금 미리 제가 이제 물리학을 여기서밖에 수업을 안 하게 됐어요. 알겠죠? 다른 데 다 이제 화학을 수업을 하고 물리학을 여기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를 주지 않으면 질문을 주지 않으면 그냥 내가 생각한 문제들을 찍어서 그냥 문제 풀어주고 말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한테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업 전날까지는 저한테 질문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운동부터 나갑니다. 우리 여러 가지 운동, 뉴턴의 운동 법칙, 운동량, 충격량 여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일 거고 만약에 야탑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더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메나 야탑은 이걸 더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더 나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시험이 좀 한 주 늦다든가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보충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목요일 날 수업을 했더니 시간표가 안 맞는다는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주말로 뭐 이래. 그럼 내가 주말로 바꾸면 또 그거 컴플레인 없겠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위치, 공간, 거리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뭐라고요? 어, 네. 매회 프린트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인쇄소에서 안 해준다 그래서 매회 프린트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위치와 거리. 자, 위치라는 것과 거리라는 게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얘를 겨울방학 특강에서도 배웠지만 위치라는 개념과 거리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위치라는 거는 이런 거죠.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있는 거죠. 출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착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출발점으로부터 거리는 얼마고 방향은 얼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위치라는 개념은 뭐가 있느냐면 거리와 방향이 같이 들어있는 개념이 돼버린다. 그런데 그러면 위치와 거리를 우리가 맨날 같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위치로부터 나오는 물리량이 있는데 위치로부터 나오는 물리량이 바로 뭐예요? 변위라는 개념입니다. 변위. 변위라는 개념은 결국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델타 S 이렇게 표시. 그죠? 변화량이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변이라는 개념 안에 이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변화량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방향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얘를 한꺼번에 모아서 벡터식으로 표시해서 변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변위 S 이렇게. 즉 변이라는 애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방향이라는 게 같이 존재하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그러면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을 뭐라고 하느냐? 벡터라고 합니다. 프린트에 나오죠? 벡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벡터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변이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속도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배울 거고 가속도로부터 힘을 배울 거고 힘으로부터 충격량까지 이렇게 배울 겁니다. 한 5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물리량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5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물리량. 이 물리량들은 대부분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기준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벡터에 대해서는 그럼 뭐 뭘 배워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이 있겠지만 벡터의 합이라는 걸 좀 제일 많이 우리가 하죠. 자, 예를 들어 fx라는 벡터와 그 다음에 fy라는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 두 벡터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라지 f라고 하고 얘는 fx와 fy의 합 이렇게 표시하겠다 이것이. 이해가셨나요? 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를 뭐로부터 배웠느냐면 벡터의 분해로부터 배웠어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f라는 벡터는 fx라는 벡터와 fy라는 벡터의 합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f를 가지고 이 fx와 fy를 분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인 코사인은 보통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그래서 요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가 90도라고 하면 우리가 fx를 어떻게 표시했냐면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죠? 기억나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코사인 세타에 관한 정의로부터 그렇죠? 코사인 세타라는 건 뭐분의 뭐예요? 코사인 세타라는 건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죠? 그래서 빗변이 뭐냐면 f고요. 그 다음에 밑변이 fx거든요. 그죠? 그래서 fx는 어떻게?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했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fy를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 fy는 f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했고요. 되셨나요? 네. 이제 나중에 일과 에너지 들어갈 때 한번 쓸 거라서 여기서 요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말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 이동거리라는 건 뭐고 변이라는 건 뭐냐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A라는 점으로부터 B라는 점까지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돌아갈 때 이 경로의 모든 합 그걸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경로의 합을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변이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점과 끝점만 중요하고 처음점과 끝점을 직선으로 그어서 그쵸? 그 직선거리와 그 다음에 꼭 뭘 표현해야 되죠? 방향을 같이 표현해 줘야 된다. 이해가셨죠? 직선거리와 방향을 표현해 줘야 한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동거리라는 애는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변이라는 건 노란색이죠. 맞죠? 자, 따라서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운동을 하는데 직선으로 운동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동거리와 변이가 무조건 차이가 난다. 알겠죠? 특히 이런 거예요. 직선 운동이 아니면 전부 다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르다.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을 때가 있는데, 그죠? 변이가 같을 때가 있는데, only 언제만? 네, 직선 운동에서만 우리가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를 각각 어떻게 쓰느냐? 이동거리를 S라고 쓰면 변위는 S바 이렇게 쓴다 이거죠. 위에다 화살표를 표시한다.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런 것만 배워요. 등속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런 것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등속운동, 등가속도 운동에 가면 제가 이걸 벗겨내고 써요. 위에 요 화살표를 벗겨내고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등속 직선운동, 등가속도 직선운동, 직선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아서 그때부터는 그냥 S, V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해가셨죠? 오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나요? 그래요? 너무 새로우면 안 돼요? 그죠? 너무 새로우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이동거리와 변이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벡터요, 스칼라요 이런 대답 말고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동거리는 경로의 합이니까 크기만 가지고 있어요. 크기. 그죠?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 나중에 기니 DM은 만난다. 물리가 전부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나중에 기니 DM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고 막 이렇게 별표 쳐놓고 막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동영상 확인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꼭 다시 외워놔야 된다. 알겠죠? 물론 제가 나중에 정리 프린트를 드리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되셨나요? 자, 변위라는 건 뭐냐?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그 다음에 요 크기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직선 운동할 때만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문제풀이 할 때 겨울방학 특강대 문제풀이 할 때 써드렸는데 다 기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동거리 크기를 비교할 때 이동거리와 변이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네, 이동거리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어떨 때만 같은 거죠? 직선 운동일 때만. 아시겠죠?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다고요? 무조건 이동거리가 크기가 커요. 변이보다. 아시겠죠? 네. 직선 운동할 때만 그렇다. 뭐 이런 얘기죠.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단위는 둘 다 뭘 쓰죠? 이동거리도 단위를 미터 쓰고요. 변위도 단위를 미터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쵸? 네. 그리고 센티미터나 이런 거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할 거잖아요. 아까 5개 보여드렸죠? 보세요. 이거 S, V, A, F, I 이렇게 얘 T로 나누면 V고 얘 T로 나누면 A고 얘 어떻게? 질량 곱하면 힘이고 여기다가 시간 곱하면 추경량이거든요. 네, 그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앞으로 천천히 배울 거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곱을 통해서 또는 나눗셈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단위를 어떤 단위를 넣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길이의 단위, 즉 이동거리와 변위의 단위는 무조건 미터를 넣는다. 질량의 단위는 무조건 킬로그램을 넣는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무조건 세크로 계산해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는 그렇게 MKS 단위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할 때 MKS 단위라고 그래요. 미터, 킬로그램, 세크. 알겠죠? 되셨나요? 여기다가 암페어 하면 이게 SI 단위거든요? 되셨나요? 오케이. 어찌됐건 암페어 같은 거 안 배우니까 MKS. 오케이? MKS.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 200m 트랙 얘가 하나 나와 있네요. 자, 한 바퀴 돌면 200m야. 알겠죠? 200m 트랙. 200m 트랙을 이런가요? 한 바퀴를 돈대요. 얘가 뛰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돈대요. 자, 갑니다.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요? 이동 거리는 당연히 한 바퀴 돌았으니까 200m예요. 맞죠? 자, 변위는 얼마일까요? 빵입니다. 아시겠죠? 네, 변위는 빵이에요. 왜? 처음점, 요 위치, 출발점, 끝점, 어떻게? 결승점,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이동거리는 200m지만 변위는 0m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라는 애가, A점에서부터 어떤 애가 B점을 거쳐서 C점까지 이렇게 이동했는데 이때 옆에 이렇게 4자가 써 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신다고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 지도로 외우신다고 해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그죠? 이렇게 되셨나요? 네. 서쪽, 동쪽.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때 얼마를 갔냐면 4m를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다가 3m를 어디로 갔어요? 북쪽으로 갔단 말이지. 되셨나요? 오케이. 이러면 이동거리는 얼마냐? 이동거리 얼마예요? 4m에다가 3m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예요? 7m이고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변위는 어떻게 될까요? 변위는 최단거리죠. 그러니까 처음점, 끝점 찍은 다음에 이렇게 직선 그리고요. 됐죠? 그러면 이거 뼈다고라스의 정리에서 얼마예요? 5m죠? 되셨나요? 네. 5m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5m.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다음이죠. 그 다음. 되셨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갔어요? 동쪽, 북쪽. 그래서 원래 위치로부터 어느 쪽으로 올라갔어요? 북동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북동쪽 이렇게 써야 된다 그죠? 북동쪽. 되셨나요? 오케이. 이제 속도와 가속도 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 자, 우리가 변위와 이동거리라는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의 그죠? 전혀 다른 차원. 그걸 이제 영어로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디멘전이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물리량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동거리고요. 자, 두 번째 변위입니다. 이동거리는 S고요. 그죠? 변위는 S바. 이렇게. 자, 이동거리로부터 어떤 물리량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냐? 속력이라는 물리량을 도출해낸다. 속력이라는 건 V라고 쓰시고요. 자, 단위 시간당, 그죠? 이동거리.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간 T분의 S.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두 번째, 변위라는 건 뭐냐? 속도를 도출할 수 있는 물리량이다.
속도는 시간분의 뭐야? 변이다. 근데 이제 변이라는 개념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제가 설명을 아까 해드렸죠. 변이라는 개념은 안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점, 끝점, 직선거리, 그리고 방향. 그죠? 다시 처음점, 끝점, 직선거리, 그리고 방향. 예, 이렇게 물리량이 들어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말이야. 얘는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예를 들을게. 알겠죠? 이 페이지에 있는 예, 이 페이지에 4라고 이렇게 써 있고 어떤 애가 어떻게 갔냐면 5점으로부터 A점까지 이렇게 한 방에 갔다가 다시 이만큼 왔어요. B점까지 왔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때 900m, 600m를 각각 갔어요. 900m, 그다음에 600m를 갔다. 자, 둘 다 10초씩 걸렸다고 하자. 다시. 뭐라고요? 둘 다 10초씩 걸렸다고 하자. 오케이? 시간 t가 10초. 밑에도 시간 t가 10초. 됐죠? 그럼 총 20초 동안 갑니다. 자, 시간이 얼마라고요? 속력? 시간이 20초. 그죠? 갈 때, A까지 갈 때 10초. 다시 A에서 B로 갈 때 10초. 이렇게. 자, 20초 동안 이동 거리는 얼마냐? 900m에다가 600m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 20초 동안 얼마요? 1500m. 이렇게요. 됐죠? 네. 그러면 지우면 얼마요? 75m/s. 되셨나요? 완전 뭐 그죠? 무협 만화에 나오는 그죠? 날라다녔어요. 초당 75m씩 막 날라다녔어요. 이해가 됐죠? 네. 자, 재미없죠? 이런 걸 개그라고 해요, 제가. 하하, 걱정되지요. 속으로 좀 걱정됐죠. 자, 갑니다. 속도 20초가 걸렸고요. 자, 변위는 어떻게 됩니까? 변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변위는 처음점과 끝점의 직선거리다. 아, 900에서 얼마 빼야 돼요? 900에서 600 빼야 되네요. 그러니까 총 얼마예요? 300이죠. 300. 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워주면 얼마예요? 15m/s.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심각하죠? 심각한 차이가 났죠?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됐죠? 예, 그리고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이 별로 그게 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꼭 써줘야 돼요. 안 써주면 틀린 거죠? 자, 어느 쪽으로 갔어요? 네, 동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속도를 구하실 때는 꼭 어떻게 한다고요? 방향을 써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딩 내용이에요. 중딩 내용이 하나 파생이 될 거고요. 중딩 수학 내용이 하나 파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위환산이라는 게 생겨나고 이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쪽에 예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그걸 하나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단위환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위환산 거기 뭐라냐면 1km/h.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얘 단위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죠? 도현 씨,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아워에 1km 갔다. 이런 얘기죠. 원아워에 1km를 갔다. 그죠? 그러니까 원아워면 3600초죠. 1km면 몇 미터예요? 그렇죠. 1000m죠. 1000m.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 2개 지우고 36분의 10m/s. 이렇게. 더 나누면 뭐 예를 들어 별로 의미는 없지만 더 나눈다면 어떻게 해요? 18분의 5 이렇게 됐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36분의 10 이렇게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지금부터 갑니다. 지금부터. 자,
뭐라고 돼 있느냐? 시간과 이동거리 또는 시간과 위치에 관한 설명이에요. 시간과 이동거리 또는 시간과 위치에 관한 설명.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얘가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어요. 되셨나요? 됐죠? 이상한 짓거리를 했어요. 그렇죠? 얘가 이상한 짓거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T1일 때 P점에 도달합니다. T1일 때 P점, T1일 때 P점에 도달했을 때의 X1이 있고, 그 다음에 Q는 T2일 때고요. T2일 때고, 네, X2 이렇게 되셨나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물리량을 공부할 텐데, 첫 번째 물리량은 뭐죠? 평균이라는 개념이에요. 평균 어떻게 해요? P와 Q 사이의 평균 속력 이렇게 해요. 되셨죠? 이게 왜 평균 속력이 되냐? 직선 어떻게 그린 거냐? 이렇게. 자,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된다고요? T2 T1분의, 그죠? 직선의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X2 X1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밑에가 그러면 시간에 관한 개념이에요. 델타 T. 위에가 뭐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동거리 델타 X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간분의 뭐라고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또는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속력 또는 속도라고 한다. 그죠? 속력 또는 속도라고 한다. 되셨죠? 됐어요? 오케이. 자, 따라서 두 점을 이은 무슨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느냐? 그 두 점 사이의 평균 속력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네, 직선이면 평균 속력이다. 되셨나요?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근데 이거를 시간을 내가 줄일게. 이 두 점이 아니라 요 두 점 이렇게 시간 간격을 계속 줄여서 시간 간격을 거의 0에 가깝게 하면 그때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죠? 시간의 간격을 거의 0에 가깝게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라고, 아니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다. 됐죠? 접선의 기울기. 되셨나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순간이라고 그러죠. 순간. 그 순간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력. 그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면 순간 속력 이렇게 된다. 됐죠? 되셨나요? 접선의 기울기면 순간 속력이다. 됐죠?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속도에 관해서 체크 좀 하겠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의 물체의 변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속도라고 한다. 단위 시간 동안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 과학에서 되게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단위, 네모당, 동글뱅이.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단위, 네모당, 동글뱅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네모분의 동글뱅이. 아시겠죠? 자, 여기 다시 단위 시간당 뭐라고요? 단위 시간당 변이. 그러면 뭐야? 시간분의 변이. 알겠죠? 다시 단위 시간당 변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분의 변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죠?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바꿔서 인식하거나 또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단위 시간당 변이라고 인식하거나 이거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알겠죠? 이건 물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화학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에서도 나오고 그렇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위 네모당 동글뱅이. 그러면 네모분의 동글뱅이. 아시겠죠?
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속력하고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속력과 속도의 비교. 됐죠? 자, 누굴 비교하겠다고요? 속력과 속도를 비교해 보자고. 맞죠? 속력과 속도를 비교해 보자고. 같은 일인데 속력과 속도를 쟀을 때 아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뒤에 갔다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75, 15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맞지? 자, 어떻게 된다고? 속력과 속도, 속력이 크거 나왔대. 그죠? 비교하면 왜? 이유가 뭐였지? 시간은 같고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 시간은 똑같을 거고 시간은 똑같은 운동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돼 있다? 시간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변이인데 변이와 이동거리 중에 어떻게? 이동거리가 언제나 크거나 같다. 그랬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기니디엠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Got it? 오케이.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밑으로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시험 문제를 상대 속도라는 개념 자체를 시험 문제를 내기보다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와 B 사이, 그러니까 A와 B의 속도의 차이, 뭐 이런 거를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상대 속도를 공부하자 이렇게 내가 거기다 집어 넣는 거거든. 상대 속도라는 개념은 A가 본 B의 상대 속도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A가 본 B 그럼 어떻게 한다고? V, A, B 이렇게 적는 거야. A가 본 B 이렇게 적는 거지. 됐어요? 근데 무조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B에서 A 빼는 계산. 되셨나요? 기출문제 중에 2문제, 3문제밖에 없을 거예요. 다 묶어놓은 문제집에. 오케이? 네, 어찌됐건 그 문제가 툭 튀어나오면, 갑툭 튀하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니까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실 것. 알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네. 자, 다음 페이지. 등속운동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물리량 기억하시면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뭐 이런 거. 그죠? 요런 거 배우셨습니다. 자, 이번엔 등속운동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풀네임은 등속 직선운동. 근데 우리가 자꾸 직선을 빼고 등속운동 이렇게 부르죠. 되셨나요? 저희 풀네임을 알아두는 게 필요한데 왜 그러느냐? 등속 직선운동에선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무조건 같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언제 같은 거라고요? 이동거리, 그렇지. 직선운동에선 같은 거예요.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다. 아시겠죠? 그러면 등속 직선운동에선 속력과 속도도 같은 거네요. 그래서 막 쓴다. 알겠죠? 그래서 막 속력이라고, 막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에서 막 속도 구하라고 하고 그런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다. 등속 직선운동이란. 자, 뭐가 일정한 운동이다? 속력 또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 자,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꿀게요. 단위 뭐뭐당. 뭐뭐가 일정한 운동. 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단위 뭐뭐당.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지, 지금. 그죠? 단위 시간당 뭐가? 변이가 일정한 운동. 아시겠죠? 단위 시간당 변이가 일정한 운동. 그러면 이걸 카메라 같은 걸로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 공이야. 그러면 등속 운동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은 시간 동안 찍었을 때 이 거리가 모두 같아야 돼. 알겠죠? 여기 L 갔으면 여기도 L 가고 여기도 L 가고 여기도 L 가고 이래야 돼. 됐지? 이걸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 됐죠? 되돌아오면 되냐 안 되냐? 되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직선 운동이 아니야. 그지? 등속 운동이 아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다 추가로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니까 하나만 더. 언제 이런 운동할 수 있죠? 기억나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무슨 뜻이야? 알짜 힘이 0이라는 뜻이다. 알겠죠? 되셨나요? 알짜 힘이 0이라는 뜻이다. 사실 알짜 힘이 0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가 있고 등속 운동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뭐야? 그냥 충분 조건인 거지. 자, 이렇게 되면 등속 직선 운동이 되겠다. 이런 얘기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등속 운동의 식. 등속 운동의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시간분의 뭐야? 변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속력이라고 해도 된다.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속력이라고 해도 돼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죠? 이동거리.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쓰죠? 거, 속, 시원하다. 이거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거, 속, 시원하다. 이렇게. 됐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이걸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왜? 직선운동이니까. 직선운동이라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자, 이제 뭐 배웠으니까? 식을 배웠으니까 단위 배우자. 변이의 단위는 미터고요. 시간의 단위는 세크예요. 미터 퍼 세크. 이런 거 개념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2미터 퍼 세크야.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이걸 뭐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죠? 1초에 2m를 간다는 소리다. 알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됐죠? 자, 이제 단위도 공부하셨으니까 그래프죠? 그래프. 앞으로 전부 다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X축이 시간에 대한 그래프. 그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닌 경우도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런데 그놈 배우기 전까지는 전부 다 시간이 X축, Y축이 S, V, 뭐 A 이런 거. 됐죠? 자, 시간과 변이와의 그래프 또는 시간과 이동거리와의 그래프. 왜 괜찮다고 했는지 아시죠? 이거 이동거리로 해도 된다. 자, 이런 거요. 모든 시간 동안 뭐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하면 이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1, 2, 3, 4 이렇게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야 등속 직선 운동이다. 왜 그러냐면 시간과 이동거리와의 그래프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였냐? 기울기 뭐였죠? 시간분의 변이. 그죠? 속도였죠. 속도였기 때문에.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그럼 예를 들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A라는 애 이렇고요. B라는 애는 이래요. 아시겠죠? 자, 둘 중에 누가 속도가 빠른 거죠? A가 더 빠른 거죠. 예. 우리가 기울기가 큰 놈이, 그러니까 VA와 VB 중에 VA가 더 큽니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시간 T와 요번에는 V와의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죠?
등속 운동이니까. 어떻게 그려야 된다? 야, 옆으로. 그렇죠. 이렇게. X축에 나란하게 그려야 된다. 그래서 속도 V로 계속 일정한 그래프. 그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 그래프 기울기하고 면적이 궁금한데 우선 면적부터 어떤 시간 t까지의 면적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V 곱하기 t. 이게 그래프 아래 면적이지. 그죠? 그래프 아래 면적에 관한 설명. 그래프 아래 면적은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속력 곱하기 시간. 아까 뭐라 했죠? 속 시원하다. 그죠? 네, 거리 S가 된다. 됐죠? 그래프 아래 면적이니까 아래 물리량을 의미하네. 그죠? 그죠? 기울기니까 위로 향하잖아? 기울기니까 위의 물리량이네. 그지? 됐어요? 마지막. 이 그래프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그래프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이놈이었죠? 가속도가 0이다. 그죠? 가속도가 0이다. 내신 시험엔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보게 될 거다. 알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보게 될 거다 이거지. 되셨나요? 오케이. 좀 재미없으니, 그죠?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 여기까지는 거의 중딩 내용인데, 그죠? 거기 개념 확인하기. 1번, 2번, 3번이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풀고 쉬고 저는 그냥 쉰다. 알겠죠? 그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까요? 과학이는 인천에서 분당까지 갈 때 100km/h로 올 때는 80km/h로 이동하였다. 평균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이거 90이라고 쓰신 분 있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100km/h를 바꿔요. 뭐로? m/s로. 그쵸? 그래서 1houre에 100km를 가니까. 그죠? 밑에 킬로미터, 위에 미터. 위에 hour, sec. 이렇게 바꾸죠? 기억나요? 그러면 킬로미터 이렇게 지워진다 그랬고 hour 이렇게 지워져서 m/s만 남죠. 그래서 1000m 1km 1hour 3600초 이렇게요. 기억나죠? 그래서 공 2개 지우고 공 2개 지우고 그래서 36분의 10 곱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36분의 1000 이렇게 나오죠? 되셨나요? 요렇게 됐죠? 그러면 80km/h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방식이죠? 36분의 10, 그 다음에 80km/h. 이렇게 됐죠? 자, 인천에서 분당까지, 분당에서 인천까지. 인천에서 분당까지 거리를 L, 분당에서 인천까지 L 이렇게 해요. 그러면 총 2L을 다 해야 되죠?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이렇게 푸실 건데 이거 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총 시간이 간 시간과 온 시간이 달라요. 간 시간 따로, 온 시간 따로 분의 2L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자,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할 거냐? 시간 어떻게 구하죠? 시간? 아까 거속시로 구하죠. 거속 시원하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구해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얼마라고요? 36분의 하나가 1000. 그죠? 그 다음에 분의 L 플러스 얘는 얼마야? 36분의 800 분의 L 2L 이렇게 L 지워줘야 되죠? 되셨나요? 됐죠? 네. L 지워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올리면 자 밑에는 얼마?
1000분의 36. 그 다음에 여기는 800분의 36분의 2. 됐죠? 네. 또 지울까요? 하나씩 또 지우죠. 18, 18 이렇게. 또 지울까요? 오케이. 이렇게. 또 지울까요? 얼마? 자, 이제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그런 건 번분수 계산만 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죠? 500분의 얼마? 9. 얘는 400분의 9. 분의 1 이렇게. 됐죠? 되셨나요? 뭐 2000으로 할까요? 2000? 2000? 4, 9, 36. 5, 9, 45. 분의 1. 2000 얼마? 81.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요? 됐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계산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 가는 직선운동 물체의 속력에 따라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속력이 얼마요? 7m/s네요. 그죠?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이고요. 그죠? 자, 가에서 물체가 0에서 5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가에서는 뭘 구하랬냐? 시간 t와 y 그래프, vy 그래프가 7m/s로 몇 초 동안? 5초 동안. 5초 동안. 이런 거예요? 그쵸? 네.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동거리는 거, 속,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라고 했어요. 그래프 아래 면적.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프 아래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7m/s 5초. 그러면 7호 35. 35m.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이 얼마냐? 이번엔 나에서는 물체의 속력 구하랬어요. 시간과 뭐 y 그래프? 이동거리 y 그래프에서 5초 동안 0에서 5초 동안 얼마를 갔느냐? 10m까지 갔네요. 됐죠? 쉽게 가면 이건 지금 기울기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기울기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이죠. 되셨나요? 선생님 속도라고 쓰지 않나요? 속력과 속도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등속 운동이니까. 자, 시간 5초에 얼마? 10m 갔어요. 그럼 얼마죠? 2m/s.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네. 마지막.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거 0표, 옳지 않은 거 X표 이렇게. 자,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맞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거 맞고요. 그죠?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물체의 가속도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죠. 기울기. 5분의 마이너스 40이죠. 5분의 마이너스 40. 얼마? 마이너스 8.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다. 그 다음에 물체의 가속 세 번째. 5초일 때 물체는 처음 위치에 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것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시간 t와 vy 그래프고요. 이렇게. 자, 갑니다. 여기가 40이고요. 여기가 5였고요. 여기가 10초.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0.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시간 t와 vy 그래프의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라고요? 이게 이동거리죠. 되셨나요? 이동거리. 자, 여기는 플러스 이동거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건 어떻게 돼요? 이 밑에 건 마이너스 이동거리죠. 그죠? 근데 이동거리로 하면 얘가 둘 다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둘 다 플러스가 되죠. 그런데 여기선 변위를 구하는 거냐 아니면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냐에 따라 달라요. 그쵸?
되셨나요? 자, 이동거리로 따지면 이 두 개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두 개의 합이니까 저 초록색, 파란색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높이 40을 두 개.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m. 이럴 텐데 중요한 건 변이란 말이죠. 변이라는 것의 개념은 어떤 거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0은 플러스고 2분의 1 곱하기 다시 밑변 5 곱하기 높이 40은 마이너스고. 그죠? 그러니까 0이에요. 자, 변이가 0이라는 건 무슨 소리다? 처음 위치에 돌아왔다는 얘기죠. 변이가 0이라는 건 처음 위치에 돌아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제를 풀어보고 나면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아, 저게 지금 이동거리로 구할 때는 두 개를 더해야 되지만 변이를 구할 땐 0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얘가 얼마나 힘들게 움직였느냐를 보여주는 거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변이라는 놈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죠? 변이가 0이라는 건 뭐라고요? 원래 위치에 되돌아와 있습니다. 가 되죠. 되셨나요? 네, 따라서 세 개 다 동글뱅이다. 알겠죠? 오케이? 세 개 다 동글뱅이다. 네, 그래서 세 번째 거 보시면 5초일 때는 처음으로부터 100m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초일 때는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거는 틀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가겠습니다. 자, 가속도의 정의는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해, 그죠? 단위 시간에 대해 뭘 해요? 속도의 변화량을 해요.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 t분의 델타 v.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t라는 개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는 사실 델타 t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시각이라는 게 있고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각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그죠? during이라는 개념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델타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쓰면 시간 t분의 v-v 제로 이렇게. 그래서 나중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죠. 나중 속도 구하려고 하면 a는 시간 t분의 v-v 제로니까 나중 속도 구하고 싶다. 양변에 t 곱하면 at는 v-v 제로. 근데 사실 이게 뭐 의미하는? 델타 v를 의미하죠. 되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요것만 변형시키면 v는 넘기면 v0 플러스 at 이렇게 될 거고요. 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식이죠.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이 첫 번째 식. 그죠? 가속도의 정의. 네.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나오죠. 자, 처음 운동 방향, 초기 운동 방향을 플러스라고 보통 보자. 이거죠? 플러스라고 봤을 때, 그죠? 가속도가 0보다 크다와 가속도가 0보다 작다에 관한 개념. 알겠죠? 가속도가 0보다 크다라는 개념이 뭐였죠? 기억나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인데 시간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죠? 무조건 플러스니까 결국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델타 V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고 이걸 풀어서 쓰지 않더라도 바로 알면 좋긴 해. 속도의 변화량이 0보다 크다. 속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죠?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방에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델타 V를 펼쳐내보지. V-V0가 0보다 크다. 그죠?
그러니까 V와 V0 중에 누가 크다고? V가 크다. 됐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크니까 속도가 증가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복습할 때는 희한한 거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델타 V가 0보다 작다. 즉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마지막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속도가 0. 시간이 0일 수는 없죠. 분명 운동을 했는데 델타 V가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V-V0가 0인데 그럼 결론은 V와 V0가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등속운동. 등속운동이라고 한다. 라고 공부했죠. 되셨나요? 그래서 가속도의 개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속도의 개념. 그래서 가속도의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가속도 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가속도 운동은 맨 밑에 가속도가 0인 케이스는 등속 운동이므로, 그죠?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볼게.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놈은 등속 운동이라는 얘기므로 가속도 운동,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속도가 있다는 뜻은 속도가 변했다는 소리예요. 속도가 증가했거나 속도가 감소했거나 라는 뜻이다. 알겠죠?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 대표적인 예로 뭐가 나와 있냐? 빗면에서 굴러 내려오는 공. 속도 증가하죠? 예, 빗면에서 공 굴러 내리는데 속도가 느려지진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근해 운동, 근해 왔다 갔다 하는 거.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운동. 이건 뭘까요? 다시 인공위성의 운동. 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 주위를 누가 돌아요? 인공위성이 돌아요. 너무 크게 그렸나 인공위성을? 자, 인공위성이 돌아요. 얘는 무슨 운동이었죠? 왜 가속도 운동이었어요? 첫 번째,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요. 오늘 여러 가지 운동까지 못 가면 이거 문제 풀어야 될 테니까. 자, 보십시다.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점에서, 어떤 점에서 속도 계속해서 일정해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가속도의 방향, 다른 말로 하면 힘의 방향이죠. 힘은 어느 방향으로 받아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받아요. 가속도를.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90도를 이룰 때, 그죠? 등속 원운동 하죠. 되셨나요? 이 등속 원운동은 첫 번째, 속도의 방향이 계속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속도의 방향이 변하죠. 네, 속도의 방향이 변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계속 일정한데 가속도의 방향이 또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등속 운동도 안 되고 등가속도 운동도 안 되죠. 네, 가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가속도 방향이 계속 변해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되셨나요? 오케이.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통과해서 배운 것들. 뭐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그죠? 그 다음에 야구공을 던질 때, 야구공을 쳐서 홈런을 날릴 때, 이런 운동들이 전부 다 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직선도로에서 개념 확인하기. 20m/s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10초 후에 50이 되었다. 가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칠판 지우는 동안 세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금방 풀죠? 자, 1번은 그냥 가속도의 공식에다 넣고 대입하라는 거야. 시간 t분의 v-v0 이렇게. 그죠? 나중에 50이 됐다는 거죠. 그죠? 얼마로 달리고 있던 애가? 20으로 달리고 있던 애가. 20으로 달리고 있던 애가. 몇 초 동안 가속됐다고요? 10초 동안.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위에 계산하시면 30이니까 나누면
3m/s 제곱 이렇게 되죠. 얘는 한 번쯤 펼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30m/s 10초. 그러니까 이거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1초에 얼마야? 3m/s 이런 소리잖아요. 이게 3m/s 제곱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초당 3m/s씩 뭐가 변해요? 속도가 변해요. 이런 소리죠. 이해하셨나요? 초당 3m/s씩. 그래서 저 가속도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라고 넣어놨어요. 자, 갑니다. 20m/s로 달리던 애가 급제동하여 2초 후에 정지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V가 얼마예요? V0가 20m/s예요. V0가 20m/s. 자, 그럼 V는 얼마예요?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V는 얼마예요? 나중에 정지했대요. 그러니까 0이죠. 이게 몇 초 걸렸다고 얘기가 나와 있냐면 2초가 걸렸대요. 그죠? 아, 그러니까 가속도 구하라 그러면 A는 시간 T분의 V-V0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2초 동안 얼마? 나중 속도가 0, 처음 속도가 20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10m/s 제곱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네,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 됐죠? 네, 마이너스 10.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가속도를 쓰세요와 가속도의 크기를 쓰세요는 다른 말이죠. 이건 지금 가속도를 쓰세요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0m/s 제곱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세 번째 갑니다. 직선상에서 동쪽을 향해 20으로 달리던 애가 4초 후에 서쪽으로 달렸다. 머릿속에 그려져요? 되게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진 않죠. 예를 들어 동쪽으로 달리고 있다가 북쪽으로 달렸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좀 쉬운 내용이야. 자,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4자 이렇게 써놓고 동쪽으로 달리더래요. 됐죠? 처음에 얼마로 달렸냐면 20m/s로. 그런데 4초 후에 얘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돌아섰어요. 됐죠? 그래서 얼마로 달리느냐면 8m/s로 달린대요. 맞죠? 되셨나요? 자, 가속도를 구하래요. 됐죠? 나중에 운동량 충격량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한번 할 텐데, 그죠? 이게 앞쪽에서도 이런 걸 한번 하셔야죠. 만약에 처음 거를 플러스로 보면, 그죠? 동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보면 서쪽으로 가는 애는 뭐죠? 마이너스죠. 되셨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걸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동쪽을 플러스로 봤다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가속도 A는 시간이 얼마예요? 4초 동안. 나중 속도가 얼마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플러스 20. 이렇게요. 됐죠? 네, 그럼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7m/s 제곱. 아하. 만약에 일정한 힘을 받았다면, 그죠? 그 가속도가 7m/s 제곱, 마이너스 7m/s 제곱이다. 그러니까 처음 순간부터 4초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7m/s 제곱의 가속도를 받았습니다. 라는 소리죠. 이해하셨나요?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의 방향이 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즉 계속해서 서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느려지다가 정지했겠죠? 정지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간 거죠. 가기 시작한 거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 그래프 하나, 이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시간 t와 vy 그래프. 이 운동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얼마에서? 20에서 출발해서요. 그죠?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8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8까지.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 기울기로 이렇게. 됐죠? 몇 초 동안? 4초 동안. 4초 동안. 되셨나요? 그래서 델타 V, 즉 Y축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8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T가 얼마라서? 델타 T가 4초라서. 그 나눠주면 어떻게 됐어요? 가속도가 나온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죠. 되셨나요?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요거 어떻게 구해요? 터닝 포인트? 몇 초인 순간에 방향을 바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지금 정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 시간 t라고 놓고 거기 가서 정지했어요. 뭐 이런 소리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7이고요. 마이너스 7은 그때까지 계속 가속도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t-0분의 나중 속도 얼마예요? 0 마이너스 처음 속도 20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시간 t는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20 이렇게. 7분의 20초에서 정지. 됐죠? 되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풀려면 직선의 방정식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가겠습니다. 자, 아까 가속도 운동을 배웠거든요. 가속도 운동을 기억나죠? 가속도 운동을 배웠어요. 근데 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보다 큰 거,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속도가 사실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냐면 시간 t와 가속도의 그래프 했을 때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가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심지어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가속도가 처음에는 별로 안 증가하다가 나중엔 빨리 증가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안 배워요. 뭐만 배워요? 등가속도 운동만 배우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다른 거 나오던데요. 그 다른 거 나올 때 가속도가 어떻게 이렇게 등가속도, 등속, 그 다음에 등가속 이런 식으로만 나오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만 낼 수 있단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설명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란 자, 풀네임이 뭐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얘도 직선상의 운동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풀네임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얘 풀네임이 뭐라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이어야만 하지 중간에 바뀌면 안 됩니다. 아까 등속 원운동 보세요. 직선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걔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그럼 뭐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두 번째 말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두 번째 말은 단위 시간당 뭐가 일정해야 돼요. 그죠? 단위 시간당 뭐가 일정한 운동일까요? 이 가속도의 정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속도는 시간 t분의 델타 v. 요거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도 뭐라고 나와야 돼, 그럼? 네,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 아시겠죠?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 됐죠? 다시. 아까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냐면 가속도의 정의가 가속도는 시간분의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이었잖아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죠? 아까 제가 그랬어요?
단위 네모당 동글뱅이. 그죠? 그러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됐죠? 되셨나요? 됐죠? 됐어요? 이걸 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 다시. 이걸 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표현하면, 속도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 이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죠. 되셨죠? 자, 이제 갑니다. 가속도는 일정한 거예요. 됐어요? 가속도는 일정한 운동인데요.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속도가 일정하면 안 돼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돼요. 자, 갑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을 그래프로 바꿔볼게요. 시간 t와 뭐와의 그래프? vy의 그래프. 어떻게 한다고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 vt 그래프라고 할게요. vt 그래프 직선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선생님 그 이차함수 있던데요. 이차함수는 뭐예요? 시간과 변이와의 그래프가 이차함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거 배우기 전에 미리 뭐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그거 배우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거부터 머릿속에 개념을 확실히 넣어야만 해요. 아시겠죠? 이거부터 개념을 넣어야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마지막.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까지 가면 마지막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지막 내용이 뭘까요? 등가속도 운동이려면 뭐가 일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건 이렇게 써 있어요. 별표. 등가속도 운동의 조건이 뭐죠? 등가속도 운동의 조건? 알짜임이 일정할 것. 아시겠죠? 알짜임이 일정할 것. 되셨나요? 오랜만에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재밌지 않아요? 오랜만에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재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자,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 첫 번째,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의 변화량. 됐죠? 자, 다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보다 딱 얼마만큼 크다고요? AT만큼 큽니다. 이런 소리예요. AT만큼 큽니다. 자, AT가 뭐라고요? AT가 뭐라고요? 속도 변화량 만큼 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죠. A는 시간 t분의 v-v0. 양변에 t 곱하면 AT는 v-v0. 이 뜻이죠. 그죠? 이게 속도의 변화량. 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나중 속도를 구하는 공식. 나중 속도를 구하려면 처음 속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돼요? AT라는 값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나중에 이 AT라는 값을 시간과 가속도와의 그래프로 주고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인 거죠. 되셨나요?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어떤 거냐면 시간과 가속도와의 그래프인데요. 가속도가 일정해요. 자, 그럼 무슨 운동이라고요?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이라고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가속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가속도 A, 시간 t까지. 자,
이제 그래프 아래 면적 공부합니다.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뭘까요? A 곱하기 T죠. 됐었나요? 됐어요? A 곱하기 T가 뭐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T? 아까 계속 나왔죠? 델타 V예요. 됐죠? 그래서 이것만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뭐와의 그래프? 시간과 가속도와의 그래프. 다시 뭐와의 그래프라고요? 시간과 가속도의 그래프가 났을 때 그 그래프 아래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주고 딱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뭐라고요?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딱 한 가지 뭐가 필요하죠? 근데 나중 속도 구하려고 해요. 뭐만 필요해요? 처음 속도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면 저 문제는 아무것도 알려주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처음 속도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중간 과정이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시간 T와 V와의 그래프예요. 되셨나요? 우리 미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간과 뭐와의 그래프? 속도와의 그래프예요.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 의미하죠? 기울기. 이 그래프의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 의미하죠? 이거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아까 뭐 할 때 했냐면 등속운동 하는데 했거든요. 살짝. 그죠? 살짝 했거든요. 자,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면적은 뭘 의미할까요? 속도의 변화량 곱하기 시간에 해당되죠. 됐어요? 각각 어떤 물리량인지 알아내 봅시다. 알겠죠? 자,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거 뭐였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였어요. 되셨죠?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두 번째. 시간과 뭐와의 그래프죠?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잖아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뭘까요? 속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거속 시원하다. 그죠? 거리입니다. 거리. 되셨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이거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이동거리라고 해도 되고 변이라고 해도 된다. 아시겠죠? 뭐만 아니면 가속도가 0보다 작지만 않으면. 됐죠? 자, 이제 가속도가 0보다 큰 것만 공부할게요. 아시겠죠? 시작합니다. 자, 시간이 0일 때의 속도를 V0라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처음 속도. 처음 속도 0이 아닌 경우를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 속도 0이 아니고요. 시간 t까지 속도가 v까지 늘어나는 거야.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v까지 늘어나는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이야. 됐죠? 됐어요? 이거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라고 그랬죠, 방금? 변이 또는 이동거리. 그죠? 변이 또는 이동거리. 그럼 얘를 뭐라고 그래야 돼? S라고 해야 되지? 그럼 얘를 S1, 얘를 S2 이렇게 할게. 삼각형은 S2라고 하자. 사각형은 S1이라고 하자. 됐죠? 되셨나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얼마지? V-V0. 이게 뭐라 그랬더라? AT. 됐죠? 됐어요? 오케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V0. 됐죠? 자, 따라서 S는 S1 플러스 S2예요. S1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V0 T 이렇게요. 됐죠? V0 시간 T 됐죠? 오케이.
두 번째 S2는요. 2분의 1 뭐예요? V-V0 T 어래? 이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V0 T 플러스 얼마라면? 2분의 1 여기가 AT잖아. 거기 T가 또 있어. 맞죠? AT 제곱 이렇게 되셨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라 그랬죠? 기억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지금까지 안 배운 두 가지 공식. 알겠죠? 지금까지 안 배운 두 가지 공식. 그죠? 그 중에 하나는 그래프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그냥 알겠죠? 자, 0에서 t라는 시간까지의 평균 속력에 관한 개념. 그죠? 자,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속도는 얘네 둘의 반. 누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됐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 평균 속도 V를 구하는 공식 얼마야? 2분의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옴. 알겠죠? 분명히 문제를 풀다가 내가 식이 모자라. 뭔가 모자르단 말이야. 데이터가 모자라서 문제를 못 풀어. 그럼 뭐라고? 얘 때문에 못 푼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평균 속력은, 그죠? 평균 속도는 2분의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 아시겠죠? 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하도 질문이 나와서 그냥 밑에다 넣어놨는데 그걸 할 건 아니고요. 세 번째 공식은 뭐냐? 이 시간 없을 때 쓰는 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요? 시간 없을 때 쓰는 식. 뭐죠? 시간 없을 때 쓰는 식. 자, 봐요. 이런 거요. 내가 L이라는 거리만큼, S만큼 움직였어. 처음 속도가 V0였고, 나중 속도가 V야. 됐죠? 이랬을 때, 어떤 공식이냐. 1번과 2번을 T에 대해서 소거하면, 1번을 T로 막 바꾼 다음에 거기다 넣어서 밑에 이제 있다고 그랬어요. 되셨죠? 소거하면 이렇게 써 있다고. 자, 소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이런 공식이 나와요.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됐죠? 이거 제일 많이 쓰는 때가 언제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A는 속도 V로 등속운동하고 B는 정지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다고? 쭉 가서 둘이 동시에 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얘가 속도가 2V야. 무슨 이야기였죠? 됐죠? 그때 거리를 둘 사이의 거리, 그죠? 출발점으로부터 끝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그죠?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속도 얼마로 딱 어떻게 도착을 했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정지했어. 그때까지 얼마나 갔을까요? 뭐 이런 문제. 그죠? 어떤 굴이 있는데, 터널이 있는데, 어떤 터널을 지나서 물체가 여기 나왔을 때, 처음 속도가 얼마고, 나중 속도가 얼마고, 일정한 가속도를 받아서 이만큼을 갔어요. 근데 시간 안 줘. 그런데 거리를 구하래. 그죠? 이런 문제. 그런 문제들, 즉,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뭘 주지 않았을 때, 시간을 주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 이거다. 기억나시죠? 됐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유낙하를 공부할 수 있어요. 자유낙하를 공부하실 수 있다. 자, 갑니다. 자유낙하란 어떤 애를 V0 0인 상태에서, 즉 가만히 놔두는 거죠. 가만히 놔둬요. 그리고 뭐만 받는 거냐? 중력만 받을 때. 자, 중력만 받을 때가 뭐라고 그랬죠? 중력만 받을 때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공기의 저항을 안 받을 때. 그렇죠?
자, 중력만 작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중력만 작용한다는 건 공기의 저항이 여길 때. 됐죠? 얘가 떨어져요. 이게 쭉 떨어져서 지면에 도달할 거예요. 지면에 도달할 때 속도를 V라고 하면. 그죠? 됐나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빨라졌겠지? 됐어요? 둘 사이의 거리를 낙하거리 S. 됐죠? 이랬을 때 가속도가 얼마랬죠 이거? 자유낙하면 가속도가 얼마예요? 헐! 이건 뒤쪽에서 공부할 내용이지만 미리 해드리면 얘가 무게를 받잖아요. 무게. 그죠? 그게 뭐라 그랬죠? 중력이라고 그랬죠. 무게 어떻게 구해요? mg. 그죠? 그게 R자임이야. R자임 F는 ma. 됐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냐면 값이 얼마죠? 네,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랬더라? 기억나요? 이게 무슨 뜻이랬냐 이거? 1초당 9.8m per sec씩 속도가 변해요. 자, 우리 등가속도의 공식을 쭉 배우셨으니까요. 그걸 3개를 써볼게요. 여기다가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됐죠? 되셨나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첫 번째 V0 0이에요. 다 V0, V0, V0 다 0이에요. 됐죠? 가속도는 얼마예요? 중력 가속도 G예요. 이제 바꿉니다. V는 GT. 되죠? 낙하시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GT의 제곱. 됐죠? 마지막 지면에서의 속도 구할 때 쓰는 거죠. EGS는 어떻게? V제곱. 됐죠? 여기서 S는 낙하거리라고 그랬어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아닙니다. 기억나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요? 이 S는 낙하거리예요. 등가속도 운동으로 구할 수 있는 건 S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아니다라고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 같으면 써놓는다. S, 알겠죠? S는 낙하거리예요. 낙하거리. H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죠. 다릅니다. 아시겠죠? 다릅니다. S와 H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저는 S로 설명해 드리고 문제집에는 H로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그 9페이지부터 복습하기로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숙제가 어디까지 할까요? 오늘 숙제는 40번까지입니다. 아시겠죠? 40문제만.